네, 안녕하세요. 점프코리아 신입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말에 출시된 점프 16 버전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16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의 웨비나를 가지고 전체적인 새로운 기능을 말씀드리기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사후 웨비나 이후에 개인적인 스타디를 위해서 점프 16 버전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널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널 파일을 설명하는 형식을 통해서 점프 16 버전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같이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널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저널 자료는 점프 16 버전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 시연을 하실 때 여러분들 점프 버전이 15 버전 이하 버전이라면 일부 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 저널에는 이제 샘플 데이터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샘플 데이터를 제가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파일명 .jmp로 표시된 것은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클릭하시면 샘플 데이터가 열리지만 그냥 파일명만으로 표시된 것은 점프 내의 샘플 데이터를 단순히 링크만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샘플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 헬프의 샘플 데이터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해당 샘플 데이터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이 점프 저널 파일은 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내용이 업데이트가 필요한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수시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프 16 버전에 대한 새로운 기능에 대한 소개하는 저널은 여기 네이버 블로그에서 항상 새로운 버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업데이트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16 버전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점프는 이제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데 소수점 앞에 메이저 업데이트는 매 18개월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반드시 점프 코리아를 통해서만 업데이트 가능한데 지난달에 점프 16 버전 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내년 가을에 점프 17 버전이 출시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의 마이너 체인지는 보통 2,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메이저 체인지 사이에 보통 6회, 7회 정도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점프 환경 설정에서 점프 업데이트 체크해 놓으면 여러분들한테 업데이트에 대한 알람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이 알람을 통해서 마이너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파일 여기 프레퍼런스 환경 설정에서 점프 업데이트 부분에 여기 업데이트를 어떤 주기를 가지고 체크할 건지를 이렇게 선택해 놓으면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점프를 열면 여러분들이 마이너 체인지에 대한 업데이트가 발생했을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알람이 오니까 그걸 통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점프 16 버전에 대한 새로운 기능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주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저널에 포함되지 않는 마이너 체인지와 관련된 사항은 헬프의 여기 네 번째 보면 New Features라고 돼서 메이저 체인지가 일어날 때마다 업데이트 사항을 리스트업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16 버전에 대한 전체적인 New Features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분은 여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점프 코리아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주요 업데이트 사항을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면 여기 점프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소프트웨어 여기 점프 16의 새로운 기능에 보면 이렇게 한글로 번역돼서 점프 16 버전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4가지 기능, 그 다음에 기타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저널 파일에서 여기 점프 코리아 홈페이지에 있는 정도의 수준은 전부 다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저널 파일을 통해서도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본사 내용을 체크를 해보니까 이번 주 16일
그 미국 본사에서 영어 버전으로 점프 16 버전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웨비나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본사의 16 버전 소개에 대한 웨비나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실 분들은 여기 지금 제가 링크해놨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점프 16 버전에 대한 웨비나를 신청을 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16일 오후 2시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17일 새벽 2시, 3시쯤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조금 불편한 시간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서 들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점프 16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16 버전의 새로운 기능을 크게 이제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프, 그 다음 데이터 전처리와 관련되는 사항, 그 다음에 이제 점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유틸리티와 점프 스크립트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어떤 일반적인 통계 분석 및 실험기획법과 관련된 사항, 이렇게 나누었었는데 하나씩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 관련해서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이미 그 점프 블로그에 각 사안별로 새로운 기능별로 그 소개하는 저널 파일과 소개 동영상을 녹화해서 포스팅 해놨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와 관련해서 새로운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렇게 3가지 정도의 범주로 나누었고 3가지 정도 모두 다 그 소개 동영상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핵심적인 몇 가지 기능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 관련돼서 새로운 기능 첫 번째, 제가 크게 한번 대표적인 제가 전체적인 새로운 기능을 보고 제가 눈에 띄는 것을 한번 이제 3개, 가장 눈에 띄는 것 3개를 뽑아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박스플롯의 변경된 사항,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에서 룰러, 자기능이 제공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히트맵에서 우리가 이제 사각형 형태가 아니고 헥사곤al, 육각형 형태 히트맵이 지원되는 게 이제 아주 제가 눈에 띄는 3가지인데, 요 다이아몬드 데이터.jmp라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요 3가지 기능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다이아몬드 가공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커팅 상태별로 다이아몬드의 가격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 빌드에서 박스 플롯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Y축에 프라이스, X축에 커팅 상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래프 형태로 박스 플롯을 선택을 하면 이런 이제 박스 플롯이 그려집니다. 뭐 조금 더 예쁘게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커팅 상태에 따라서 크게 프라이스의 가격 차이가 없다 정도만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데이터 테이블에서 확인되는 히스토그램을 보면 이 커팅 상태에 따라서 이 데이터의 사이즈, 데이터의 개수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엑셀런트, 베리굿은 굉장히 많은데 아이디얼 굿 상태의 커팅은 그렇게 데이터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래프에서 박스 플롯 표현할 때 데이터 사이즈를, n의 개수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도록 16 버전에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X축에서 우측 모use 클릭, 사이즈 바이에서 카운트를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데이터의 사이즈를 고려해서 박스 플롯의 폭이 이렇게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박스 플롯 관련된 사항은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개선 사항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별도로 해서 녹화돼서 올려놓은 여기 이제 동영상 참고하시고, 두 번째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룰러, 자기능이 제공된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캐럿 무게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산점도를 봤다고 하면 각각의 도트, 그러니까 개별 값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도구 모음의 룰러를 클릭을 해서 특정한 점과 특정한 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확인하면 델타 X는 0.867, 델타 Y는 3120
그러니까 Y는 가격이니까 그 룰러로 표시되는 값 자체가 달러로 표시되겠죠. 그 다음에 델타 X는 이제 웨이트니까 지금 데이터 테이블에서는 제가 소수점 자릿수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래프에서 그 두 점 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룰러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이 룰러 기능은 그 X축, Y축에 포지셔닝 되는 데이터의 포맷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뭐 시간, 어떤 통화량, 뭐 이런 그 포맷으로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그래프 빌드에서 우리가 전통적인 그 히트맵의 형태는 이렇게 이제 사각형 형태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 있는데, 이게 그 좀 16 버전에서 그 헥사고널 육각형 형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벌집 형태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히트맵을 예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프와 관련해서 조금 몇 가지 더 다른 업데이트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프 관련 사항 새로운 기능 2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관련돼서 업데이트 사항이 많아서 중요한 사항만 정리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한 열 몇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몇 가지 핵심적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데이터나 타임을 축에서 표현할 때 그 포맷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샘플 데이터를 보시면 timeData.jp를 이렇게 보면 요거는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표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X축 또는 Y축의 그 시간과 관련되는 데이터의 포맷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래프 윈도우 사이즈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 그래프 필드 들어가서 X축 그다음 타임을 위치시키겠습니다. 타임을 데이터 테이블에서 보면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형태의 타임으로 표시가 됩니다. 타임을 위치시키고, 그다음 Y축에는 뭐 특정한 연속형으로 표현된 다른 변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X축에 위치되는 윈도우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포맷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다르게 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변경하고 싶으면 뭐 다양한 X축을 클릭해서 변경할 수도 있고, 16버전에 추가된 기능으로서 X축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하면 데이터 타임의 빈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간격을 표현하는 마디,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에서는 이렇게 가정을 하면 막대 그래프 폭 뭐 이런 것도 되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만수, 그러니까 월 단위, 그래프를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만수. 그 다음에 이걸 월 단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분기 단위로 바꾸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서 분기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축에서 시간 또는 이제 날짜 등에 대한 포맷을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16버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라인 차트, 쉽게 막대 그래프가 표현하는 라인 차트에서 우리가 이제 그 라인 차트에서 표시되는 라인의 최고점 또는 최저점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됐는데,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 필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월별로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라인 차트로 그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라인 차트로 그렸던 의미는 월별에 따라서 어떤 월에 이 어떤 Y축에 해당되는 X3라는 변수의 값이 제일 높으냐 제일 낮냐 이런 것을 표시하는데, 이 그래프만 봤을 때 제일 높았을 때의 값과 제일 낮았을 때의 값이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 그때의 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우리가 이제 욕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를 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 범 내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해서 라벨에서 민 값, 맥스 값 추가하거나 아니면 라벨 세팅을 클릭을 해서 예를 들면 내가 추가하고 싶은 값이 여기 민 값과 맥스 값만 추가하고 싶다고 하면 선택해서 OK를 하면 이게 민 값과 맥스 값, 그러니까 5월 달에 53.8이 최소값이고 8월 달에 54.4가 최대값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16번에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한국 지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지도를 이제 디테일하게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시도 단위의 한국 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우리가 그래프 빌더 그래프에 들어가면 기존에는 어떻게 왜 한국 지도가 디폴트로 제공이 안 되냐면 여기 그래프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그래프에서 여기 백그라운드 맵을 클릭해서 보면 여기 이제 바운더리에 기존에는 여기에 한국 지도에 대한 어떤 옵션, 선택 옵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니즈를 반영을 해서 16번을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맵 쉐이프 파일 같은 거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값에 대해서 시도 단위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점프 16 버전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기능으로서 런 차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런 차트는 일반적으로 이제 애널라이즈 퀄리티 프로세스에 있는 관리도의 세이브 옵션으로서 그릴 수가 있는데 그래프 빌드에서도 조금 더 그리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페일류라는 샘플 데이터를 열렸어요. 요거는 이제 분량 원인별 카운트 수에 대한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프 빌드 들어가서 카운트를 Y축에 클릭하고 라인 차트 선택하고 로우 모드를 클릭을 하면 우리가 그리고 조금 더 가시적 높게 하기 위해서 분량 원인별로 우리 컬러를 다르게 하다든지 오버레이에 드라핑하면 우리가 분량 원인별로 카운트를 조금 더 비주얼하게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가됨으로써 이제 기존의 관리도 메뉴에서 컨트롤 런 차트를 그릴 때보다 조금 더 층별 변수를 쉽게 고려한다든지 조금 쉽게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누적합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프 빌드에서 라인 차트 같은 걸 기를 때 누적합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를 라인 차트로 그리게 된다면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운트가 들어가고 분량 원인별로 카운트를 라인 차트로 그리면 이걸 추가할 수도 있죠. 그래프 바 차트 추가할 수도 있고 이거를 오더 바이에서 카운트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센딩으로 하고 얘를 서머리 스태틱에서 기존에 없었는데 큐무러티브 썸 누적 합이 추가됐습니다. 누적 합을 추가하면 우리가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벨을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 차트를 이제 라인 차트 같은 표현을 할 때 누적합으로 표현되면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누적합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와 관련돼서 이제 하브라벨 기능이 조금 더 여러 가지 추가가 됐습니다. 하브라벨 기능은 그렇게 어떤 그래프를 그릴 때 하나의 그래프가 아니고 그래프 위에 다른 그래프를 띄워서 이렇게 좀 더 추가적인 기능을 보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프 위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하버라벨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 위에 띄울 하버링 할 어떤 그래프의 종류를 선택을 하고 그에 대한 옵션을 설정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래프 위에 다른 그래프를 띄워서 좀 더 정보를 충분하게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있었는데 10.15 버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옵셔널 기능이 보이는 것처럼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하버라벨 기능을 이용하기가 조금 더 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만든 여기 그 동영상을 링크해놔, 소개 동영상을 링크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점프 16 버전의 새로운 기능 두 번째 챕터로서 그래프와 관련된 사항에 이어서 데이터 전처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크게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을 비교하는 기능이 개선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데이트나 타임으로 표시되는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포맷을 여러분들 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커스텀 데이터 타임 포매팅 기능이라는 게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연속형 변수를 범주화하는 기능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테이블을 비교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두 개의 데이터 테이블이 있을 경우에 이 데이터 테이블에 어떤 그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기존의 테이블 밑에 컴페어 데이터 테이블에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요 메뉴의 세부 옵션이라든지 분석 결과를 표현하는 레포트의 형식이 아주 조금 더 비주얼하게 쉽게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B클래스 1이라는 데이터와 B클래스 2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테이블지에서 컴페어 테이블에 가서 여기 매칭 칼럼을 링크하고 컴페어 버튼을 누르면 각 로 단위별로 우리가 두 데이터 테이블의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처리와 관련된 두 번째 업데이트 사항으로서 이게 가장 큰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쩌면 그 데이터나 타임을 그러니까 점프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포맷을 지원하지만 사실 다른 모든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에서 지원하는 또는 다른 모든 장비에서 지원하는 데이터나 타임의 포맷을 지원하는 것은 실제 무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의로 그것을 설정할 수 있는 커스텀 데이터 포맷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데이터 테이블이라든지 그래프 빌드든지 뭐 여러 가지 스크립트 등에서도 가능한데,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면, 예를 들면 이 데이터는 3일치에 대해서 어떤 특정 데이터가 있고 이렇게 일별로 이 데이터나 타임에 대한 포맷이 일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약에 어떤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3일치의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박스 플롯을 그리면 이렇게 될 텐데, 이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을, 데이터의 포맷을, 시간 날짜에 대한 포맷을 여러분의 임의대로 변경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보면 포맷 패턴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세요. 수정을 해서 지금 MMDDY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연도를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이런 스타일로, 그러니까 2021년 숫자 4개를 다 표현하는 스타일로 변경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옵션을 변경 선택을 해서 오케이를 하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런 것은 그래프에서 변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 테이블에서 컬럼 if에 들어가서 여기서 바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포맷을 조금 더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융통성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 번째, 비닝 기능입니다. 비닝이라는 것은 연속형 변수를 범주화하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원래 점프 15 버전 이전까지도 이전까지도 우리가 이제 칼스 유틸리티의 유틸리티의 여기 메이크 비닝 포뮬러에서 할 수가 있었는데, 요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이제
세부적인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메뉴 말고도 다른 데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에이지라는 아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그룹핑, 카테고라이제이션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요 컷포인트에 바가지 역삼각기 눌러서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드스 빈을 이퀄하게 할 수도 있고, 카운트 결수도 할 수도 있고, 어떤 퍼센트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통계량 기준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이라는 값을 시작을 해서 위드스의 빈의 폭을 5라는 값으로 우리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하고, 그 포뮬러 컬럼 메이크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하단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빌드라든지 이런 데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프를 누르고, 그래서 우리가 뭐 BMI 값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산점도를 누르고, 이것을 이제 AG를 그룹 X종에 나눠서 이렇게 하면, 기존에는 점프가 이제 AG를 기본적인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눠서 구분해 줬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측 마우스 레벨스에서 카스텀 레벨스를 클릭을 해서 아까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에서 표현되는 비닝의 폭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데이터 전처리와 관련해서 데이터 탭을 비교하는 기능, 그 다음에 이제 포맷을 좀 여러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비닝 기능이 개선되는 이런 세 가지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좀 유틸리티 기능, 그러니까 점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생산자님께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기능과,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 저널 기능이 개선된 부분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기능 개선, 그 다음에 스크립트 관련해서 액션 리코드 및 로고 기능 개선, 그 다음에 컨테이너 베이스 루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널 기능 개선입니다. 저널 기능 개선은 여기 설명된 대로 저널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요 파일의 종류가 점프의 저널 기능인데, 분석 결과라든지 스크립트 등을 저장, 공유, 프리젠테이션 하는 기능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석 히스토리 관리용으로도 사용되는 점프의 아주 유틸리티 기능 중 하나인데,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저널을 락나갈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널을 사용을 할 때 조금 더 편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기 그 플로팅 박스 툴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팝업 형식의 프로퍼티 에디터 이런 것들이 되었고 추가되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박스 스타일, 이렇게 패널 스타일, 그 다음에 탭 박스 스타일, 그 다음에 스크립트 박스 스타일이 추가되었는데, 스크립트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스크립트 박스 스타일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스크립트 박스 클릭을 해서 여기다 이런 이제 스크립트 박스를 저널에 생성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하면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열고 그 XY 변수 선택하고 PY by X를 실행하는 이런 스크립트를 저장했는데, 이거를 이제 러닝을 하면 이렇게 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프죠. 닫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널 파일 상에서 스크립트를 확인하고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옵션 기능으로서 이렇게 이제 스크립트 박스 스타일의 새로운 박스를 저널에 추가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기능입니다. 프로젝트 기능은 이 분석에 사용되는 다양한 파일 형식을 통합해서 하나의 패키지, 덩어리로 우리가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예전부터 좀 더 있었는데, 기존에는 여기 이제 그 관련되는 파일을 단순히 링크하는 형태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좀 16 버전에 이 추가된 기능으로 다양한 종류의 파일, 여기서 얘기하는 다양한 종류는 점프 파일 말고 PDF나 PPT 등 다른 종류의 파일까지도 하나의 프로젝트 파일에서 저장, 셀프 컨테인드 해서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 때 파일 뉴 프로젝트에 클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B클래스라는 파일을 여기 콘텐츠에 추가를 하게 되면 요 프로젝트라는 파일 안에 bclass.jmp라는 파일이 포함됩니다. 포함이 되고, 이걸 시연을 하면 여기 워크스페이스에 시연하는 내용들이 여기 저장이 되고, 어떤 기능을 실행을 하면 실행 결과가 같이 저널 파일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 패널에서 빨간색 역삼각형 누르고 여기 프로젝트에다가 다른 파일을, 다른 종류의 파일도 우리가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PDF 파일을 추가하면, 여기는 기존에는 이 PDF 파일을 단순히 링크했었는데 지금은 이 프로젝트 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종류의 파일들을 묶어서 저장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할 때 이렇게 업데이트된 프로젝트의 기능을 활용한다면 아주 좋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와 관련된 업데이트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스크립트 사용을 할 때 스크립트의 결과를 나타내는 로그 기능이 개선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베이스드 루프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요 액션 리코드 및 로그 기능 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소개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여기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베이스 루프 기능을 포함을 해서 여기 스크립트와 관련되는 전체적인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예정된 스크립트와 관련된 점프 16 버전의 새로운 기능 소개 시간에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16의 주요 새로운 기능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마지막 챕터로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가장 관심이 많이 가지는 건데, 통계 분석이라든지 실험 계획법과 관련된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관리도 중에서 지수 가중 이동 평균이 개선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검사 특성까지 내용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가중 이동 평균 관리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놨었는데, 간단히만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엑스바 R 관리도는 공룡의 미세한 변화를 탐지하는데 조금 둔감한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종류의 시간 과정 관리도가 있고, 그 시간 과정 관리도의 대표적인 관리도로서 EWMA 시간 과정 지수 과정 이동 평균 관리도라는 게 있는데, 이 기능은 15 버전 이전에도 존재해 있었지만 조금 더 비주얼하게, 그리고 이제 점프의 장점인 인터액션 상호 연동성이 추가된 그런 형태로 조금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클립스라는 샘플 데이터가 있고, 각 샘플에 대해서 어떤 상태별로 어떤 갭에 대한 측정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것을 지수 가중 이동 평균 EWMA 관리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Analyze, Quality and Process의 컨트롤 차트에 EWMA 컨트롤 차트에 들어가서 갭을 Y로 선택을 하고 서브그룹을 샘플로 선택해서 OK를 누르면 이렇게 EWMA 관리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겟 값이라든지 시그마, 그 다음에 스무딩을 하는 라무다의 값을 조정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의 기준을 달리했을 때 EWMA 관리도에서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역삼각형 누르면 우리가 Show ARL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클릭을 해서 이상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엑스바 R 관리도하고 EWMA 관리도에서 이상 원인이 발생하기 전 예상되는 런의 길이를 두 가지 관리도를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추가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프에서 활용되는 여러 가지 스크리닝 기능 중에서 우리가 이상치를 스크리닝하는 기능이 애널라이즈 스크리닝에 익스플로어 아웃라인에 있었는데, 이 기능이 조금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별량 이상치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기존의 점프 15 버전에서의 실행 윈도우를 보면 이런 형태였는데, 점프 16 버전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별량일 때 제일 많이 쓰는 컨트롤 레인지 아웃라이어 기능을 비롯해서 여기 다별량일 때 많이 쓰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좀 보면 이제 그 워터 트리트먼트라는 데이터를 클릭을 하면 38개의 어떤 변수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에 대해서 스크리닝 익스플로어 아웃라인에 들어가서 선택을 하고 뭐 여기 그 로버스트 PC 아웃라이어하고 KNN 아웃라이어 방식으로 아웃라이어를 우리가 스크린을 할 수 있는데, 요걸 한번 클릭하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아웃라이어를 각 로우별로 어떤 성격의 아웃라이어가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여기 익스플로어 아웃라이어 기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별한 모델링 방법 중에서 우리가 그 타임 시리즈 포recast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Analyze Specialized Modeling이 보면 타임 시리즈 포recast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타임 시리즈 포recast는 이제 그 여러 개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 피팅하는 기능이고, 위에 있는 타임 시리즈는 아레만 모델을 이용해서 하나의 그 시리즈 데이터, 타임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하는 기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보이는 몇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점프 내에 있는 두 가지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한번 이런 그 개선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샘플 사이즈와 검정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존에 점프 15 버전에서도 이 기능은 있었고, 그럴 때는 15 버전 같은 경우는 DOE에서 디자인 진단의 샘플 사이즈 파워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케이스별로 샘플 사이즈와 검정력을 조정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DOE에서 샘플 사이즈 익스플로어라는 새로운 서버 메뉴로서 기능이 조금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샘플 사이즈 익스플로어에서는 이제 검출력, 그다음 신뢰 구간, 신뢰성 이렇게 세 가지 서브 메뉴로 나누어서 샘플 사이즈와 검정력의 관계를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 샘플 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제품과의 성능 차이가 1점 이상 되는 신제품, 편차가 2인 제품 개발 중인데, 알파 0.05에서 검출력 90%인 실험을 하려고 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샘플 사이즈는 몇 개냐, 그런 것들. 그러면 우리가 차이가 1.5니까 투 사이드의 알파 0.05, 표준 편차가 2라고 했습니다. 2라고 했고, 차이가 1.5고, 그럼 검출력이 90%일 때 요구되는 샘플 사이즈는 21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검출력을 과 샘플 사이즈의 관계를 여기 이렇게 그래프로 이동시켜 가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샘플 사이즈와 검정력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측정 시스템 분석을 위한 디자인 기능도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기존에는 애드인 기능으로 추가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MSA 측정 시스템 분석이라는 게 실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완전적인 배치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측정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기능이 DOE 밑에 스페셜 퍼포즈의 MSA 디자인이라는 서브 메뉴로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측정자 3명, 그 다음에 뭐 부품 5개, 계측기 2가지 종류, 반복
2번, 반복 2번 하면 여기는 2를 치면 안 되고 여기 1을 쳐야 됩니다. 넘버 오브 레플리케이트. 원래 한번 하고 반복을 한번 추가한다는 게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여기다 1을 넣으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2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3, 5, 2니까 실험의 수가 30번이고 2의 반복이 60번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측정 시스템 분석을 했다는 가정하에 y 값을 시뮬레이트를 해서 make 디자인 60개 맞죠? make 탭을 하면 이렇게 이제 실험 계획표가 만들어지고 여기 이제 그 측정자가 3명이기 때문에 오퍼레이트별로 측정 결과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워크시트하고 그 다음에 측정 시스템 분석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2가지 기능. 우리가 점프에서는 Analyze, Quality and Process, Measurement System Analysis에서 게이지 RLR 및 EMP 방법으로 측정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있는 EMP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EMP 방법으로 측정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변동성 차트라고 된 부분을 실행을 하면 변동성 차트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게이지 RLR 방법으로 측정 시스템을 분석하는 여기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LC의 디자인 기능을 이용해서 측정 시스템 분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뢰성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가 이제 신뢰성을 어떤 데이터의 수명 분포를 추정을 할 때 그 와이볼 분포를 기준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최대 우도 MLE 최대 우도 추정 방법을 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MRR 메디안 랭크 리그레이션 방법으로 추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15버전까지는 이 기능이 없었는데 16버전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의미가 깊은 게 우리 한국의 국내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서 이 기능이 추가된 점프의 기능이 추가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조금 애정이 가는데 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환경 설정에서 요걸 추가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파일에 프레퍼런스에 들어가서 플랫폼에 들어가서 여기 라이프 디스트리뷰션에 여기 끝물에 보면 여기에 그 와이블 분포를 추정을 할 때 MRR 메디안 랭크 리그레이션 방식으로도 추가적으로 레포트를 하는 것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수명 분포를 피팅을 할 때 이 방식으로 추정했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 수명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수명 분포를 추정하기 위해서 Analyze, Reliability Survival, Life Distribution에 가서 수명 분포를 수명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OK를 누르면 이제 피팅을 할 때 와이블 분포로 피팅을 하게 되면 여기 하단에 그 모수에 대한 추정 값에서 와이블에서 이렇게 그 최대 우도 방식에 의한 추정 결과 외에 MRR 방식에 의한 추정치가 추가적으로 레포트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중 비교 시에는 이제 일종 오류가 확대돼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에 일종 오류의 확률을 좀 낮춰서 중요하지 않는데도 중요 변수로 선택할 확률을 낮추어서 확인하는 개념으로서 FDR, False Discovery Rate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 그런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반응치에 대한 다중 비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과추정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Analyze, Screening, Response Screening이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여기 이 기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가시성이라든지 분석 결과의 가시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데이터 필터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브라는 데이터를 보면 이제 결과치가 388개가 있고 여기 이제 프로세스 개선 전후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387개의 반응치에 대해서 프로세스 개선 전후에 대한 비교를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여기 Analyze 스크린에 리스판스 스크린이 들어가서 여기 반응치를 Y를 선택하고 프로세스를 X를 선택을 해서 Y로 OK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리스판스 스크린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15버전 이전보다 훨씬 더 보기가 좀 편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만약에 데이터 필터 기능,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웨이퍼 넘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세부를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이렇게 웨이퍼 넘버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데이터 필터 기능이 리스판스 스크린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정도 남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설 검증을 할 때 사용하는 이제 기능 중에 하나가 동등수 테스트입니다. 근데 이 동등수 테스트와 관련해서 16버전에서 분살이 동질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unequal variance의 경우에도 동등성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B클래스처럼 B클래스 데이터에서 성별에 따라서 키의 차이를 가설 검증한다고 했을 때 Analyze PY by X 들어가서 성별에 따라서 키의 차이를 검증할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안오버 같은 거 한다 그러면 빨간색 역삼각형에서 민자 안오버를 눌러서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기존에는 여기 이제 동등수 테스트를 하면 동등수 테스트 바로 들어갔는데, 동등수 테스트를 클릭을 하면 분산이 동질하느냐 동질하지 않느냐를 우리가 체크하는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질하지 않을 경우에도 차이를 우리가 이제 동등성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OC 곡선, 검사 특성 곡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특성 곡선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안내 동영상을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검사 특성 곡선은 보통 이제 품질관리부서에서 입고 검사나 출하 검사 등의 경우에 샘플링 검사를 할 때 로또의 품질에 따른 로또 합격 확률을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이런 이제 검사 특성 C 커브라는 것이 있고, 이제 오른쪽 X축에 롯데의 불량률, Y축에 합격으로 판정할 확률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기능이 좀 16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간단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로또 사이즈가 10,000개인 로또에서 300개의 샘플을 추출해서 부적합 개수가 5개 이하이면 로또를 합격시키는 검사 계획에 대한 OC 곡선을 가정하고 로또의 부적합률이 몇 %일 때 그때 로또 합격률이 얼마인지를 한번 추정할 수 있느냐, 그런 기능들인데, 이 기능은 Analyze의 Quality and Process의 제일 하단에 OC Curves라는 메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OC Curve를 피팅하는 방법은 이제 관리도 관점에서 피팅하는 방법하고 이제 합격률 관점에서 피팅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억셉턴스 싱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OK 누르면 이런 화면이 있고, 지금 로또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10,000개고 샘플 사이즈가 300개, 그 다음에 허용하는 부적합 개수가 5개, 최대 5개일 경우에 여기 이제 프랙션 디펙트가 로또 부적합률입니다. 그래서 로또 부적합률이 예를 들어서 1%에 이면 probable of acceptance가 로또 합격률인데 어떻게 되느냐? 로또 부적합률이면 로또 합격률이 92%고 로또 부적합률이 2%이면 그때는 로또 합격률이 44%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OC 곡선, 검사 특성 곡선이 점프 16버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통계 분석 및 실행 계획법 관련된 사항들도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되었고,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그래프,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그 다음에 점프 유틸리티 앤 스크립트, 그 다음에 통계 분석 및 DOE 이렇게 4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점프
16 버전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스크립트와 관련되는 사항,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지 않는 점프 프로, 그리고 점프의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점프 라이브의 16 버전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말씀드린 점프 16 버전의 새로운 기능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메일로 연락 주시면 바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점프 16 버전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장시간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